어르신들, 제발 냉장고에 있는 이 과일 좀 당장 갖다 버리세요.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던 이것 때문에 지금 어르신 콩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들 같은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미처 다 말해주지 않는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미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보는 1,000원짜리 재료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필터가 생명이죠. 사실 지난주에도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수박을 드셨을 뿐인데 폐에 물이 차고 숨이 턱턱 막혀 응급실까지 실려 오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생명을 위협했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들 같은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미처 다 말해주지 않는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비싼 영양제나 힘든 수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천연 보약은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다시 튼튼하게 되살리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도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0세. 콩팥의 수명이 결정되는 운명의 시간. 아버님, 어머님,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변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정수기 필터를 40년, 아니 50년 넘게 단 한 번도 갈지 않고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라는 필터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 이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변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들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아마 필터 구멍은 꽉 막히고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맑은 물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 콩팥이 바로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 있습니다. 무려 100만 개나 들어있죠. 젊을 때는 이 거름망이 싱싱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아주 깨끗하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건강할 때는 콩팥이 알아서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싹 배출해줍니다. 아주 똑똑하죠.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0년, 50년, 60년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다 보니 이 거름망들이 하나둘씩 낡아서 터지고 맙니다. 쉽게 말해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막혀서 물이 아주 천천히 찔끔찔끔 나오는 고장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 콩팥이 바로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냉장고에 있는 이 과일 좀 당장 갖다 버리세요.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던 이것 때문에 지금 어르신 콩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들은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했다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60세가 넘으면 콩팥 기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저 조금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좀 없다, 이 정도뿐입니다. 아마 필터 구멍은 꽉 막히고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맑은 물이 나오지 않겠죠. 의사들은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했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막혀서 물이 아주 천천히 찔끔찔끔 나오는 고장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이라는 필터가 고장나면 우리 몸에 이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건강할 때는 콩팥이 알아서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싹 배출해 줍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런데 60세가 넘어 콩팥이 약해지면 이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보내야 할 칼륨을 콩팥이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피 속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우리 몸속 혈관에는 칼륨이 둥둥 떠다니며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바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여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좀 없다. 이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콩팥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칼륨 많은 과일을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오시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과일과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콩팥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칼륨 많은 과일을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오시는 분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의사인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알고 보니 어머님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과일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과일이 들어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당장 꺼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누우면 물이 기도를 막아서 밤새 꼬박 앉아서 주무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과일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콩팥을 그리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참외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첫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 조각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죠. 하지만 60세가 넘으셨고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수박은 과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달콤하고 아삭해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해진 콩팥에 가하는 물고문과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수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물이 차오르면 결국 폐까지 물이 넘치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물 빠지는 하수구가 막혔는데 계속해서 물을 들이부은 셈이 된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 필터가 약해지면 이 많은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과일과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잘 없어지지 않죠. 그러다 점점 물이 차오르면 결국 폐까지 물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누우면 물이 기도를 막아서 밤새 꼬박 앉아서 주무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셨던 74세 김영자 어머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사다 준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 내내 매일 반 통씩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백기구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의사인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 빠지는 하수구가 막혔는데 계속해서 물을 들이부은 셈이 된 겁니다. 수박에는 물뿐만 아니라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제발 참아주십시오.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참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달콤하고 아삭해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참외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딱 한 개에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450mg입니다. 하루에 콩팥 환자가 먹어도 되는 칼륨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참외를 한 개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달고 맛있으니까 깎아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2개, 3개는 순식간에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잘 없어지지 않죠.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제발 참아주십시오. 수박에는 물뿐만 아니라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칼륨 10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상훈 아버님이 정확히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 아버님은 참외를 박스째 사다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4개씩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지러워서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5.5까지인데 6.8이면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최응급 상황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키위입니다. 어머님이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투석실로 가는 급행 열차 티켓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악입니다. 무식한 게 죄라며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었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높아진 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갉아먹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참외가 아버님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스를 당장 끊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지금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스의 액체 당분은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셨던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3번째는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덩어리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빵과 함께 주스 한 잔 드시는 걸 건강한 습관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투석실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입니다. 오렌지 자체도 칼륨이 많지만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3개에서 4개는 들어갑니다. 그걸 한 번에 마신다는 건 설탕 덩어리와 고농축 칼륨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 주스, 키위.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주스의 액체 당분은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높아진 혈당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갉아먹습니다. 65세 강민석 아버님은 당뇨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몸에 좋다니까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병을 드셨습니다. 1년 뒤에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가 2배나 나빠져 있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주스가 내 콩팥을 망가뜨렸다니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제가 주스를 당장 끊으시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지금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키위입니다. 변비에 좋다고 해서 키위를 갈아 드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만약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약과 음식의 궁합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 중에는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약과 음식의 궁합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빵과 함께 주스 한 잔 드시는 걸 건강한 습관으로 알고 계시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키위까지 드신다? 변비에 좋다고 해서 키위를 갈아 드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키위까지 드신다. 몸속에서 칼륨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놓고 계속 칼륨을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혈압약과 키위가 만나면 콩팥에는 그야말로 재앙이 닥칩니다. 70세 최순자 어머님은 평소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키위가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갈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지러워서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우리 부모님 식탁에도 매일 올려드리는 그 보석 같은 음식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덩어리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나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칼륨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놓고 계속 칼륨을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손발이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나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혈압약이 칼륨 배출을 막고 있는데 키위로 칼륨을 쏟아부으니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무식한 게 죄라며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었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 주스, 키위.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고 콩팥이 걱정되신다면 이 과일들은 이제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3번째는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 주스입니다. 냉정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우리 부모님 식탁에도 매일 올려드리는 그 보석 같은 음식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 자,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음식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힘겨워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숨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이 블루베리를 콩팥의 염증 지우개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정말 강력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쌓여서 세포가 녹슬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팥의 사구체는 이 활성산소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줍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칠해서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건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쌓여서 세포가 녹슬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 냉동실에 쟁여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십시오. 무엇보다 좋은 건
칼륨 함량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참외나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박도 안 되고 참외도 안 돼서 속상하셨죠? 세 번째는 빨간 보석 딸기입니다. 이때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등장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3개월 뒤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독소를 다 못 빼내서 몸에 독이 쌓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명숙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정말 우울해하셨습니다. 수치가 계속 나빠지니 먹는 즐거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죠. 제가 어머님께 다른 과일은 다 끊으셔도 좋으니 블루베리만큼은 매일 100씩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대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드셨습니다. 3개월 뒤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았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더 나빠지던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멈춘 겁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응축되고 껍질 세포가 터지면서 우리 몸의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효능은 정말 강력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 생양배추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 냉동실에 쟁여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십시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밭에서 나는 보약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콩팥에게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를 걸러서 독소를 빼내는 일이죠. 콩팥이 약해지면 이 독소를 다 못 빼내서 몸에 독이 쌓입니다. 이때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등장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을 대신해서 몸속 독소를 청소해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니까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높았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더 나빠지던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멈춘 겁니다. 매 끼 식사 때마다 양배추를 드셨습니다. 또 비타민 U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건 손상된 콩팥 세포의 출혈을 막아줍니다. 67세 정동철 아버님은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투석 직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을 대신해서 몸속 독소를 청소해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얼굴이 흑빛이었고 몸이 많이 부어 계셨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 끼 식사 때마다 양배추를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버님은 투석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흔해 빠진 양배추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단,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 생양배추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만 데쳐서 드십시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콩팥에 부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 보석 딸기입니다.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박도 안 되고 참외도 안 돼서 속상하셨죠? 그렇다면 딸기가 정답입니다. 딸기는 가장 안전한 비타민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에 비해 칼륨이 훨씬 적어서 콩팥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면서도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콩팥 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73세 송혜자 어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파프리카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콩팥 필터가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머님께 간식으로 딸기를 하루 10알 정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 어머님의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겨울만 되면 딸기를 제일 먼저 사 드십니다. 딸기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세척법이 있습니다. 딸기는 껍질이 없어서 농약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풀어서 1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헹구시면 농약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꼭지는 반드시 다 씻은 후에 떼어내십시오. 꼭지를 먼저 따고 씻으면 그 구멍으로 농약 섞인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안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타민 C의 제왕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하면 오렌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에는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콩팥 환자에게는 정말 신이 내린 선물 같은 채소입니다. 비타민 C는 콩팥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69세 윤상철 아버님은 당뇨 때문에 콩팥 기능이 뚝뚝 떨어지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은 관리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식사 때마다 빨간 파프리카를 한 개씩 썰어서 드셨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해서 먹기도 좋다고 하셨죠. 꾸준히 드신 덕분에 혈당도 잡히고 콩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파프리카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파프리카의 좋은 영양소들이 기름과 만나면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효과가 2배, 3배 더 좋아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 이 네 가지는 콩팥을 살리는 어벤져스입니다. 어렵게 구하는 약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이 친구들을 올려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지키는 5가지 섭취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효과를 100%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 의사의 5가지 골든 룰. 아버님, 어머님.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나 녹용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블루베리나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아까운 돈만 버리는 꼴이 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금사과일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독사과입니다. 어렵게 구하는 약초가 아닙니다. 꼭지를 먼저 따고 씻으면 그 구멍으로 농약 섞인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지훈이 제 부모님께만 알려드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5가지 골든 룰, 냉장고 문에 적어두시고 매일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반드시 식사하시고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금사과일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독사과입니다. 빈 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당분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의 혈관이 망가집니다. 식사를 하시고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1시간 뒤에 드셔야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비싼 과일 사서 먹으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굳이 목이 막힌다면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조합입니다. 물이야말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음료수입니다. 게다가 우유에 칼슘과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더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저녁 7시 이후에는 제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우리 몸도 자야 하지만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밤늦게 과일을 드시면 자야 할 콩팥을 깨워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조금씩 나누어 부어야 잘 걸러집니다.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당분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영양소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콩팥이 처리를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할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대충 씹어서 삼키면 위장도 힘들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이 쉬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과일은 해가 떠 있을 때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량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블루베리를 밥그릇으로 한 대접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찌꺼기를 남깁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정도인 100g, 딸기는 중간 크기로 10알, 양배추는 어른 손바닥만 한 2% 3장, 파프리카는 하루 1개입니다. 이 양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만 드셔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더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이 쌓여서 콩팥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할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2번으로 나눠서 드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블루베리 100글 드신다면 아침 식사 후에 50글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나머지 50글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드셔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입은 제1의 소화기관입니다. 콩팥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많이들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양을 넘기지 마십시오. 콩팥은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죠. 필터에 물을 한꺼번에 확 들이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쳐버리고 필터에 무리가 갑니다. 조금씩 나누어 부어야 잘 걸러집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영양소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콩팥이 처리를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콩팥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 드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제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많이들 하죠.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절대 반대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은 우유 속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엉겨 붙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똥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싼 과일 사서 먹으나 마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유에 칼슘과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약해진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목이 막힌다면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물이야말로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음료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습관입니다. 최소 30번 이상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액도 줄어듭니다. 대충 씹어서 삼키면 위장도 힘들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콩팥으로 갑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 찌꺼기는 콩팥에게는 처리하기 힘든 독소일 뿐입니다. 입은 제1의 소화기관입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침과 섞어주면 이미 반은 소화가 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콩팥이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과일의 단단한 세포벽이 터지면서 좋은 영양소도 쏙쏙 빠져나옵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씹으십시오. 30번을 세면서 씹는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더 늘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정해진 양만 드십시오. 2번으로 나눠 드십시오. 우유 말고 물과 드십시오. 그리고 30번 꼭꼭 씹으십시오. 어렵지 않으시죠? 이 5가지 원칙은 큰돈이 들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명약보다 뛰어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식습관을 바꾼 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식습관이 운명을 바꾼 기적, 한민국 아버님 이야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가 되신 한민국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건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끌고 오셨습니다. 얼굴은 검게 죽은 흑빛이었고 진료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았고 사구체 여과율은 바닥이었습니다. 만성신부전 4기, 당장 다음 달부터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콩파티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는 아버님의 식습관부터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2번으로 나눠 드십시오. 하지만 한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기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아 슬리퍼를 끌고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아버님은 더 신이 나서 식단 관리를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수박과 참외도 전부 치우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유 말고 물과 드십시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씹으십시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식습관부터 꼼꼼히 파헤쳤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아버님은 입맛이 없다며 일주일에 4번은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달달한 믹스커피를 하루 5잔씩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겠다며 수박과 참외를 박스째에 사다 놓고 물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만 골라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3개월 안에 꼼짝없이 투석 기계에 팔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와 약속하고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마지막 기회는 있습니다. 아버님은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은 처절하게 노력하셨습니다. 그 좋아하던 라면과 믹스커피를 딱 끊으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수박과 참외도 전부 치우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 드린 대로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딸기를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셨고 간식으로는 빨간 파프리카를 드셨습니다. 물론 싱겁게 드시는 저염식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기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땡땡하게 부어있던 다리의 부기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멈췄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아버님은 더 신이 나서 식단 관리를 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숨이 차서 오르지 못하던 병원 계단을 거뜬하게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는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셨고 간식으로는 빨간 파프리카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땡땡하게 부어있던 다리의 부기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며 식습관을 바꾼 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버님의 눈을 보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만 골라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은 처절하게 노력하셨습니다. 정해진 양만 드십시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명약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겠다며 수박과 참외를 박스째 사다 놓고 물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침과 섞어주면 이미 반은 소화가 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버님은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에 단단한 세포벽이 터지면서 좋은 영양소도 쏙쏙 빠져나옵니다. 얼굴은 검게 죽은 흑빛이었고 진료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아버님의 콩팥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버님의 콩팥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투석은커녕 약도 줄일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는 저에게 자랑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뒷산 정도는 거뜬하게 다닙니다. 어제는 손주 녀석을 안고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도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어떤 명이나 비싼 약보다 매일 여러분이 드시는 그 음식이 더 강력합니다. 어제는 손주 녀석을 안고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첫째,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는 이제 안녕입니다. 한민국 아버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투석은커녕 약도 줄일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도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지금 댓글로 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 저 이제 뒷산 정도는 거뜬하게 다닙니다. 둘째,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와 친해지십시오. 저 박지훈이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콩팥 때문에 고생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말기 환자분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삶과 두 발로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를 안아주는 삶. 그 운명을 가르는 열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한민국 아버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 콩팥을 지키기 위해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신 게 저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다짐을 보는 게 의사인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첫째,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는 이제 안녕입니다. 둘째,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와 친해지십시오. 셋째, 만약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말기 환자분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신 게 저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당장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댓글로 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그 다짐을 보는 게 의사인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콩팥 때문에 고생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병원 침대가 아닌 맑은 공원을 두 발로 튼튼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투석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는 삶과 두 발로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를 안아주는 삶. 저 박지훈이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오늘 밤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